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인 상장 폐지 그리고 유의 종목 지정 이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유의 종목과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한 거래소 내부의 명확한 그런 지정 기준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은 각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거래소 공지사항에 밝힌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업비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 역량 및 사업의 뭐 기준 미달, 그리고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준 미달, 또 기술 역량 및 기술 지원 기준 미달, 그리고 사업 지속 가능성 기준 미달, 글로벌 유동성 기준 미달, 이렇게 미달이 될 경우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개선되거나 그런 게 없다면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되는 건데, 코인마다 다 이유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퍼진님이 보시기에는 유의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되는 이유는 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그거를? 그게 바로 상패를 때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유의 종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가 레드카드라면 유의 종목 지정은 옐로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옐로카드는 누적이 되는 건 아니고 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옐로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의는 뭐예요? 새로 생긴 주의? 주의는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떠 있어요. 글로벌 시세와 마이너스 3% 이상 가격 차이 발생. 일시적인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프리미엄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출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해요. 프리미엄이 좀 해소가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맞춰지니까, 업비트에서는 다른 거래소에 비해 가격이 높고 다른 해외 거래소는 가격이 낮으면은 맞춰진다라고 치면 업비트에서는 떨어지고 다른 거래소에서 올라와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좀 유의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몇십 퍼센트 차이 나는 거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 3% 정도면 그냥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괜히 투자하기 좀 껄끄러워지는 이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코인이 이제 뭐 유의 종목 혹은 상장 폐지된 이유는 제가 사례를 들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어서 상폐빔 그리고 유의빔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이제 유의빔 같은 경우에는 거래 및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이 마치 레이저빔을 쏘는 것처럼 급등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이고, 상폐빔도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직전에 시세가 급등을 하면서 레이저빔처럼 오르는 것을 빗대서 상폐빔이라고 하는데, 급등하는 원인이 세력들이 그거를 또 상폐되기 직전에 사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거지, 정확한 그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세력들의 물량 털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엔 그냥 광기예요. 세력들의 광기? 아니 그냥 사람들의 광기. 사람들의 네, 그냥 어쨌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거나 곧 상폐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거기 천하제일 단타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타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사람들이 더 달려들고, 그러면 더 변동성이 커지고, 그럼 또 달려들고,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상폐돼? 그럼 요번에도 변동성 커지려나? 라고 해서 상폐한다 그러면 또 사람 달려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의 종목이 지정돼도 오르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돼서 오르는 형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랐지만 떨어진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올랐을 때 사면 진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고,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을 지정시켜놓고 코인 입출금을 막아버린 경우가 있어서, 코인 입출금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거래소 가격이 맞춰지는 이유가, 거래소 가격이 국내랑 해외랑 다르면은 해외에서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사가지고 해외가 팔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가격이 맞춰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입출금을 막아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 가격과 상관없이 널뛰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가지고 놀기 쉽죠. 물량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입출금을 막혀버리면 급등했다가 급락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의 종목 지정되거나 상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다 하면은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죠. 그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의 종목 지정됐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됐지만 상폐빔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격은 요 가격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폐빔이 여기까지만 오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안 그러면 상폐빔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결정되면 바로 빠져나오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크리티컬한 이유로 유의 종목 지정되면 일단 절반, 그 다음에 상폐가 결정되면 전부 다 빠져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그럼 그 코인을 뭐 이동시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출금을 지원해요. 지금도 오미세고 같은 거 상폐됐잖아요. 네네. 입출금 지원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래소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충분히 출금이 가능하다. 코스피에서 상폐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의 종목이나 뭐 상장 폐지 그런 종목들을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코인. 뭐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3개월 안에 실명 계좌를 확보할 것, 그리고 또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외 영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것, 또 다른 건 해외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 사업 구조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4월 14일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소처럼도 운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넣고 페이코인 살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거래소 역할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명 계좌를 받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페이코인이 약간 욕심을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문제라기보다는 코인 거래소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규제를 받던가 다른 쪽에 규제를 받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쪽 규제 받으라고 하면 우리 아닌데? 이쪽 규제 받으라고 우리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던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막판에 가서도 유통량 마음대로 발행했다는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해서 중앙화된 코인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약간 피해를 보기도 했죠. 왜냐면 닥사에서 위믹스를 상폐하기로 한 다음에 코인원이 지금 마음대로 상장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닥사에서 빡쳐가지고 그러면 한 번 상폐시킨 거는 1년 동안 상장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하고, 그게 첫 적용된 게 아마 페이코인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페이코인은 1년 동안 아마 상장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시킴으로써 제일 크게 피해본 코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페이코인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직인데요. 발행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수의 의혹과 또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 추가적인 소명 절차 진행과 또 검토를 위해서 이번 달 13일까지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했었는데요. 베이직 측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제 4월 28일 거래가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베이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의혹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시세 조작이 연루됐다 이런 게 어쨌든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겠죠. 베이직 외에도 복수의 가상자산 시세 조작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게 어쨌든 의혹이 해명이 안 되니까 관련된 코인들을 그냥 상폐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뭐 꼬리 자르기로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코인원에 이어서 빗썸도 지금 뒷돈 받고 상장을 시켜준다 라는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캥기는 것들은 그냥 미리 쳐내는 약간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부터 좀 더 볼게요 그러면. 네네. 네. 이어서 이제는 유의 종목의 사례인데요. 뉴스하이퍼 코인은 스레스 홀드로 합병이 되면서 지난해 3월 2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데, 업비트 측은 유의 종목 지정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서 스레스 홀드가 기존 뉴스하이퍼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했고, 또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기존 뉴스하이퍼를 보유하던 회원들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스왑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해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거래 지원 종료까지 되어서 이번 달 4월 2일에 거래가 종료가 됐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일일이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것도 알려주세요. 네. 다음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밀세고와 세럼인데, 오밀세고와 세럼은 닥사 소속 거래소 이제 5곳 모두의 원화로 상장이 돼 있을 만큼 국내 시장에서 흔히 알려진 코인이었는데, 이 오밀세고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블록 생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해서 프로젝트 측에 소명을 요청을 했지만 적절한 소명을 받지 못했고, 또 이에 오밀세고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래 지원 종료를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지난달 29일에 닥사에 의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럼도 말씀을 드리면, 이 세럼 프로토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해서 프로젝트 측에 소명을 요청을 했는데, 뭐 적절한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또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 건데요. 이 세럼도 그렇고 오밀세고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9일 닥사에 의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두 코인 모두 어제가 26일인데 26일 거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밀세고는 시총이 굉장히 높았던 코인이고 엄청 유명했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사실 뭐 업비트가 좀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프로젝트가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거의 종료된 것만 같은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 미리미리 좀 알고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을 텐데,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외 거래소 어디 한 군데에서 상폐하니까 업비트에서 부랴부랴 알아보고 한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확인해보고 단타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인데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에 더 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정상적입니다 하는 보고서들 다 제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령 회사가 됐는데 모르고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그래도 있겠죠. 주식도 뭐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업비트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요 코인들한테 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를 하기에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비트가 갑인 코인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고 업비트가 제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이래야 되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이거나 뭐 시총 순위 얼마 이상이면 안 받고 뭐 어느 아래면 또 받고 뭐 이런 기준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도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가 더 있나요? 사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가 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랠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랠리 IO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 중이고 또 현재까지 랠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운영 중임을 확인이 되면서 투자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여러 가지로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랠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해제가 된 거죠. 반대로 랠리까지 또 이런 해제 사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각공기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뒷돈을 받고 왜 상장을 시켜줄까요? 그 어느 정도는 뒷돈을 받았으니까 물론 상장 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거래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딱 되면 거래량을 만들어야 돼요. 지들이 펌핑 막 시키고 물량 털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코인으로 한 땅 해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그냥 방치하죠. 방치를 하면 거래량이 안 나오죠. 거래가 안 나오니까 유의 종목을 때린다는 거예요. 혹은 너네 빨랑 거래량 안 만들어? 안 그러면 상폐 시켜버린다. 너네 물량 털 거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상폐 시켜버리면 너네 그거 물량 어떻게 털려고? 지금 빨랑 거래량 안 만들어? 의 관점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낮은 유동성. 말로는 시세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낮은 유동성 뭐예요? 유동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하락하고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떨어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떨어졌으면 가격 올려서 또 뭐해라? 거래량 만들어라. 해서 1번에 나온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저의 내피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내피셜을 써볼 수도 있다. 왜냐면 어쨌든 코인원이 돈 받고 상장시켜준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돈 받고 상장시켜줬는데 거래를 안 나오니까 상패시킨다 너네 거래를 안 만들어라는 말은 또 못할까? 실제로 몇몇 코인들은 너네 유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들을 실제로 좀 보여줬어요. 물론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안 나왔다고 상장 폐지시키나요? 그 프로젝트가 멀쩡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굳이 거래량이 안 나와도 상관없이 그냥 된단 말이죠. 투자자 보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상장을 시킨 지 1년이 안 돼서 상폐가 되면 코인들 책임이 있긴 있는데 거래소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애초에 상장시킬 때 제대로 된 코인을 상장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상장시킬 때는 좋았는데 회사가 망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적어도 1년 안에 상폐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상장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장시킨 거래소가 코인원 말고 막 해외 이상한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코인원의 거래량이 99%다. 근데 얘가 1년 뒤에 문제가 있다고 상폐가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래소도 책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거래소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은 일단 거래소에서 100% 거래소 돈으로 먼저 고객들한테 쏴주고 뭐 해킹당한 코인 재단한테 뜯어내든 뭐하든 해야 되지 않나. 보안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문제가 생기면 니들이 전부 다 물어내 라고 하면 해킹 당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불안해서 투자 못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